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그 부정선거의 흔적들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번에 이 당 경선을 보았습니다. 당 경선을 살펴보다 보니까 역시나 그 4.15 때 봤던 그 공식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15 때 제가 봤던 것과 이번 그 당내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드러난 그 부정의 증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짓을 잠시 가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의 공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공식이 뭐냐면 선거 감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 사전투표가 4.15 때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대 때 12.14%였던 것이 26.69%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여기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했던 어떤 사람도, 투표했던 어떤 사람도 이 투표소에서 몇 표를 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를 아느냐? 중앙선관위 서버가 몇 표가 투표됐다라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걸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참관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투표한 어떤 사람도 이 해당 시간에 해당 일에 사전투표 기간 이틀 동안 몇 표가 기재됐는지 몇 표가 투표가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투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지 않은 투표자 수는 결국 범죄자와 전산만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신중동에 4.7초당 한 표, 마지막 3시간에 1.7초당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전산 조작으로 유령 투표를 확 올린 다음에 빳빳한 사전투표지를 기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이 15초 미만으로 찍힌 게 203곳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179개이고 당일 투표가 24개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일 투표는 표를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고 사전투표는 표를 뽑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본투표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179개가 이렇게 15초 미만입니다. 15초 미만입니다. 손소독, 체온 측정, 비닐 장갑 그리고 병목 구간이 있는 경우를 고려를 하면 절대로 이 곳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천시 신중동처럼 되려면은 저 부천에서 송파까지 한 줄로 자서야 그 경우가 23,064명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지들이 엄청나게 훼손되었습니다. 봉인지들이 엄청나게 훼손되었는데 이 봉인지의 큰 문제점이 뭐냐? 봉인지 관리 대장이 없는 겁니다. 봉인지를 몇 개를 관리하고 몇 개가 훼손됐고 몇 개를 교체했고라는 것을 전혀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뜯어진 이 봉인지 요 핀을 뽑아서 요 안으로 이 빳빳한 거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걸 넣으면 그냥 300개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봉인 관리가 안 된 거, 이게 부정선거를 사실상 방조를 한 것입니다. 이 광주의 투표소, 그 개표소 장면인데요. 1분짜리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냥 보란듯이 이 봉인지를 그냥 임의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임의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저렇게 투표 당시, 투표한 보관 당시에 봉인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음성을 들으면 더 가관인데 지금 음성이 안 들리지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유령 투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12%에서 27%로 급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빳빳한 사전투표를
전산 조작을 올리고 그냥 집어넣는 그 방법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과반이죠. 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승복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선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땠는가? 경선룰 미팅이 없었습니다. 모바일 조사 참가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참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투표율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득표수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깜깜이 선거였습니다. 증거인멸을 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관을 불허했습니다. 전산 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비공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거기 작당하고 밀실에 모인 몇 명이 1등, 2등, 3등, 4등을 내 맘대로 내가 1등 안상수, 2등 황교안, 3등 누구야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끝 아닙니까? 이런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여론조사 관련 지침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지침에 참관인이 받은 지침 내용입니다. 이 참관인 내용을 보십시오. 이 참관인 도착 시간은 양일 10시 40분, 참관 시간은 양일 각각 2회씩 이렇게 딱 2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10분 정도 구경하는 겁니다. 참관도 아니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4.15 부정선거는 그래도 오프라인 투표지가 남아가지고 부정선거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힘 경선은 전산으로만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관련 자료를 폐기를 했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고, 제가 그것도 위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ARS 여론조사는 대상 번호를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추출 프로그램, 통신사에서 그 추출을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어땠느냐? 그 추출 프로그램 통과하는 것을 안 봤다고 그럽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당 대표 선거도 추출 프로그램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와 모바일 조사의 그 차이가 컸던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참관은 구경이죠. 오전, 오후 각 10분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투입된 사람들이 20명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떻게 선발했는지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마무리 이후에 어떤 자료도 안 줍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선거관리위원장이면 다 까버리겠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선이 무효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줌의 의혹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나는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 너네들이 이걸 잘 봐라, 이렇게 해야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할까요? 결국에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 북한식 선거네 이건. 북한은 선거해놓고 누구도 몰라요. 프로스만 내보내면 네. 끝.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때 500만 개의 선거 DB를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이전 발표 때 안 드렸는데, 선관위는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QR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QR을 많이 찍으시다 보니까 그 QR코드에 그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 기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 경력, 재산을 50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통신사에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이용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폐기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이게 왜 이 정도를 모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선거 후보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53개 지역구입니다. 많아야 10명이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2,530명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많아야 100명이라고 쳐도 그 사람 합쳐도 5,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500만 개나 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결국 조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추출 프로그램도 참가를 안 하고 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이용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선관위에 전적으로 맡긴다.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선거 정보 시스템 종합 위탁 운영 사업 그 일정을 보면요. 개인정보 역량평가라고 해서 딱 2월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4월 10일, 11일 그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 그 수원시 그 화성시 봉당읍 그것이 가압선거구의 내용이 병선거구로 싹 다 갔다고 말씀드린 바가 옛날에 있을 겁니다. 3월 7일에 선거구 획정이 새롭게 돼가지고 얘들이 작업해 놓은 대로 그대로 그 데이터가 꽂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혐의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전산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대통령 국힘 경선에도 이러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나도 저랬는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경환 후보 캠프에 그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도 부정선거를 겪었다라고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자 양씨인데 투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장씨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라고 떴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전산 오류입니까? 전산 조작입니까? 조작이죠. 예. 그리고 제가 투표를 했는데 오징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다고 나옵니다. 상식적입니까? 전산 오류입니까? 전산 조작입니까? 이거는 공전자 기록. 중앙선관위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누가 들어가서 조작을 한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바일 조사를 지금 여기 계신 조슈아 씨가 참관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회의실에서 그걸 보라고 한 거예요. 중회의실에서. 중회의실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 가가지고 실시간 로그 기록이 쫙 올라오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투명한 경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관인들이 야 이걸 다 보십시오. 다 영상 촬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하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눈으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시아님한테 그 혹시 거기서 영상자료 찍은 거 없냐고 물었더니 중회의실에서도 그 투표수 그것도 찍게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 웃기네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들키기 싫으니까. 맞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투표 현황입니다. 투표 현황인데 10시 45분경에 10시 45분경입니다. 10시 45분경에 조회 시간 11시의 투표 결과가 이미 기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님이 그 당시에 자기 노트북은 정확했습니다. 10시 45분경에 선거 그 관리 시스템, 선거 통계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딱 찍었더니 10시 45분경인데 11시께 발표가 돼요. 전산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전산 장난을 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요. 이 시대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고요? 이런 엄청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전산으로 장난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오징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지금 또 안 되는 거예요. 됐다.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증거는 남습니다. 4.15 때도 증거가 남았습니다. 4월 15일 날 투표를 갔다. 이거는 선거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공신력 있는 뉴스 기사예요. 천안에서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를 했더라. 경기 남부 경찰청에 평택시에 이미 내 명의로 투표를 하는 누군가 서명을 했더라.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부정선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화성시 그 봉다무 사건을 제가 살펴보다가 거기 지역 그 위원장하고 거기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노 부부가 당일 투표를 갔는데 이미 두 부부는 투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냐? 통합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에 이미 투표한 걸로 나오고 이걸로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게 그냥 오류다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엄청난 부정의 증거들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가 존재하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존재를 하고 과거 투표 결과랑 비교해도 말이 안 되고 핑계를 대려고 했더니 다른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투표를 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군사 지역이라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코미디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조작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에 1886년생이 2명이고 89년생이 1명이고 1890년 2명이고 이런 세계 최장수마을 이거 2개밖에 안 깠는데 이 2개가 다 그렇습니다. 영등포울과 인천 연수울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네스북을 깨는 통합선거인 명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산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특별선거 우편에서 이렇게 포항, 대전, 강릉, 울산 이런 식으로 엉터리 배송 경로의 증거가 남는 겁니다. 경주에서 울산 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거쳐도 대구 정도 거치고 가겠죠? 그런데 대전, 강릉을 왜 거칩니까? 하다 보니까 조작의 증거들이 남는 거예요. 이게 조작의 증거들이에요. 예, 깨씨, 횡씨 이런 것들이 조작의 증거들이에요. 저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전산 조작을 하던 애가 장난을 치다가 하도 이 번거로운 일을 하다가 야 재미나게 야 깨씨 뭐 씨 뭐 힘씨 이렇게 남긴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스터 에그예요.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누가 272만 개의 등기번호로 이걸 다 보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남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에요. 아까 오징이가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가 투표했습니다. 이것도 조작의 증거예요. 조작의 증거. 조작의 흔적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국힘당의 지금 현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홍원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의 2거 예비 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 108조 2항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그때까지 안 되는 것이고 이미 그 10월 8일이 끝난 이후에는 지지율과 순위를 공표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공개하는 걸 여러분도 봤잖아요. 그렇죠. 네, 다 봤죠.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여 집계하고 컷오프가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즉시 파기는 위법합니다. 위법한 것이고 극히 제한된 인원만 이랬다는 것은 밀실에서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짓을 스스로 했다는 걸 자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 파기했다는 말은 결국 여론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란 것이 항상 불복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까봐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셀 수 있는 거는 그건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면 결국 그걸 검증하는 절차까지는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제도적으로 깠을 때 야 우리는 제대로 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까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즉시 파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숨겼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이게 이제 증거인멸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니야 뒤로. 예. 지금 김재원 그 공정선거 추진단장이 이렇게 주진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8강 안에 든 것은 약간 이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4명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됩니다. 사의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간임차인데 조금 알려주세요. 김재원, 제가 미안하지만 황교안, 안상수 두 분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기정, 저는 원희룡 위원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던 설문조사나 여러분이 느꼈던 민심은 어땠습니까? 황교안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수많은 유튜브 등의 설문조사 표본수도 1000명, 2000명 따위가 아니에요. 10,000명, 1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꼈던 황교안에 대한 민심은 1등을 쫓아가는 2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조선일보에 있는 이것을 조선일보가 알아내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후보를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1등으로 가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걸 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던 겁니까? 네. 이랬던 상황입니다. 이런 게 민심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민심을 기반하고 유승민 몇 등 나오는지 보십시오. 무슨 3등입니까? 원희룡이 무슨 4등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 이 명백히 민심과 반하는 결과는 결국 민심과는 다른 전산 조작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결과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밀실에서 마음대로 바꾼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모든 걸 다 공개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이의 제기가 있으면 다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내가 선거에 참여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종적으로 그 투표 결과를 만약에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너무 쉬운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가 저는 4위 황교안 후보보다는 명백히 높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네, 4위 원희룡 후보보다는 월등히 높을 거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투명한 경선이 돼야 되고 이게 뭐 황교안 후보가 1등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의 주권은 없습니다. 내년 대선 끝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걸 밝히는 과정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한 경선 불복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